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미분의 활용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방정식과 부정식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속도와 가속도까지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으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요. 결국에는 방정식의 목적은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실근, 실수인 근의 개수는 어떠한지를 구할 때 우리는 보통은 교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축과 만나는 교점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등등등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fx는 0과 만나는 그렇게 y는 0이랑 y는 fx랑 만나는 그 교점에 대해서 우리는 실근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fx 그래프랑 x축 바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fx가 있고요.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x축은 보통 y는 0이라고 쓰지요. 이 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fx는 0의 실근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랑 gx가 서로 같다. 이번엔 fx는 0이 아니라 fx랑 gx랑 같다라고 하면은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fx 마이너스 gx를 새로운 함수 hx로 해석을 해서 1번처럼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fx와 gx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두 개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항을 해석하는 관점은 1번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고요. fx, gx를 각각 좀 쉬운 함수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각각 그린 다음에 우리가 교점으로 다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에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fx를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증가, 감소, 표, 증감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미분을 하는 순간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가 0이 되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사이의 부호들이 어떠한지 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음수, 얘도 음수입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0과 같은 수를 대입을 하잖아. 그럼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큰 뭐 3 같은 거 대입을 해보면 여기 양수, 여기도 양수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바로 이 친구가 극대입니다. 극대값은 f-1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무엇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이너스 1은 어디다 대입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슝슝 사라져서 마이너스 3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1을 가져요.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죠. 감소하다가 어디에서 1이라고 하는 점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쭉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이 x축이 지나가죠. 극대값은 0보다 크고요. 1이고요. 극소값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1과 마이너스 3의 사이에는 0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입니다. 3이므로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눈에 보이죠? 교점이 몇 개인지 딱 보입니다. 얘는 바로 3개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우리가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3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판별식이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로 교점이 2개인지 아니면 1개인지 하나도 만나지 않는지를 얘기를 했었죠. 자, 3차 방정식에서는 도대체 근을 어떻게 판별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요. 3차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 하나와 하나의 실근. 자,
자, 이렇게 하면 딱 접하는 거 하나. 이게 중근, 그 다음에 얘가 실근 하나. 여기도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러면요. 교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근, 즉 실근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요. 붕 떠있는 이 부분에서 분명 허근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요. 지금 하나의 실근과 허근 하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선 극대 극소값으로 우리가 판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극대가요. 하나는 0보다 크고 극소가 0보다 작으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0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을 때 반드시 0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중간값 정리랑도 관련이 있었지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0 둘이 곱해서 극대값, 극소값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야. 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건데 그러면 한 점에선 딱 접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구해서 곱했더니 둘 중 하나가 0이라면 하나는 접해 있다. 어디에? X축에 접해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X축에 접한 점 때문에 바로 0이 되는 친구들이죠. 얘 때문에 0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면 0을 기준으로 둘 다 위쪽에 있거나 둘 다 아래쪽에 있을 때 바로 이때가 곱해서 0보다 클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극대극소를 직접 구해서 0보다 곱해서 0보다 작으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니까 그 사이에 0이 지나간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둘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극대극소가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다 음수 또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딱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fx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계속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는 3중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x 세제곱과 같은 친구가 바로 3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증가, 중근, 3중근을 갖지 않고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10은 0의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예를요 미분을 하면요 x세제곱 미분하면 만 3x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고요. 만 3으로 묶는 순간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0이 되는 값 만 3 그리고 3이 있지요. 자, 그러면 만 3보다 작은 살짝 작은 만 4 같은 것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입니다. 3개 곱해서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과 3 사이에 있는 0 같은 거 대입을 해보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3보다 살짝 큰 값을 대입을 해볼까요? 양수가 나옵니다. 자, 음수 곱하기 양수, 지금 음수 이렇게 음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음수만 지금 하나가 나와요. 그럼 전체적인 곱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무엇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f 마이너스 3은 어디에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바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27이죠.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7에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7.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을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4라고 써지겠습니다. 극소값 마이너스 44를 가지고요. 자, x는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f3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곱하기 3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54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 뒤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64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x는 3에서 극대값 64를 갖는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음수 마이너스 44 극소값, 그 다음에 극대값 64죠. 둘이 곱해서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니까 그 사이에는 반드시 0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새 실근을 갖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해석을 할때 2차 함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가장 최소값이 특정한 값보다 항상 크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나머지 있는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왜냐면 우리가 최소값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값보다 큰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3차 함수에서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값들은 그것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고 싶을 때 이때 우리는 뭘 보일 거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고 싶으면 최대값을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값들은 그 최대값보다 다 작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든 실수가 아닌 주어진 구간 내에서라고 하면 나머지 구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주어진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주어진 구간 내에서 만약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은 당연히 그 최소값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fx에 대한 최대값만 확인해보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구간 내에서는 다 그 최대값보다 당연히 작기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긴요 4로 묶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허근을 가지면서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부등식 단원에서도 배웠어요. 자, 이때 0이 되는 값은 x는 1일 때밖에 없겠네요. 자, 1을 기준으로 좌우의 그 f'의 부호를 살펴봅시다. 자, 1보다 살짝 작은 값, 0 같은 걸 대입을 해도 돼요. 자, 0 대입하면 음수죠. 아, 얘는 음수입니다. 2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예요. 아, 음수.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어디에서? 1에서. 즉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극소값 딱 하나 존재하네요. 자, 그러면 최소값 무엇을 갖기 때문에? F1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F1을 대입을 해보면요. 뭐가 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즉 최소값 K-3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설명을 하면 즉 K-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되면 나머지 구간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최소값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우리는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실근을 얻어줄 수 있어요. 됐어요? 네. 자, 다음은 이때 열린 구간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가 특정한 k보다 작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범위 자체가 제한된 범위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증감표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봤더니 자,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에서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3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증가 감소표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5 같은 걸 대입해봐. 그럼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음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증가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보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 있죠? 그래서 음수인 거야.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바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fx는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봐야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순간 플러스 3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8, 마이너스 8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0 플러스 36 하면은 답은 6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값 6을 갖기 때문에 어떤 fx가 k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 범위, 즉 얘가 최대값이 6인 거야. 여기에서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6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k보다 항상 작다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k라고 하는 친구는 6보다는 큰 수여야겠죠. 그렇죠? k는 6보다는 큰 수여야 우리가 이 fx가 k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6이 되는 순간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안 돼요. 6보다 살짝 큰 수, 뭐 6.01도 괜찮고 6.001 이런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 지금 k값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k는 6보다 큰 수여야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겠네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를 이제부터 x, xt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T가 변함에 따라, 시각 T가 변함에 따라 위치 함수를 xt 또는 ft를 많이 쓰는데요. 이 x는 ft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속도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많이 썼던 이런 마우스가 있었어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속력, 시간이 아니라 시각으로 얘기를 해보면, 위치로 얘기를 해보면, 자,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지금 얼마만큼 움직였냐에 따라서 그 움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위치 함수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율로 우리는 평균 속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델타 t가 뭐라면 t가 증가량이야.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냐에 따라서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했죠. 변화량이 바로 델타 t잖아. 그치? 그랬을 때 평균 속도. 그러면 여기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 ft 플러스 델타 t, ft.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자,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해서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가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델타 t분의 델타 x, 즉 그게 속도 v라고 쓸 수 있는데요. v는 간단히 말하면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것입니다.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된다. 왜? 지금 이 변화량들의 각각의 위치와 그 시간에 대한 변화량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f't, dx, d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속도를 다시 새로운 변화량으로 해석을 해서 v의 순간 변화율은 가속도가 됩니다. 속도에 대한 변화량. 이래서 가속도여서 dv, dt, 그걸 a라고 보통 써요. a는 가속도, v는 속도, x는 보통 위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요, x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고? v가 나오고, 그 다음에 v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고? 가속도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시각 T에서의 속력과 가속도를 각각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크기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얘는 속도의 크기. 그래서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값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속도를 구하려면 X'을 구해봐야겠죠. V 이렇게 구해봐야겠어. 그러면 1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각이 지금 t가 10일 때예요. 그럼 여기 t에다가 10을 대입을 해보면 10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네요. vx't, 즉 vt, v 10이죠. 여기가 10. 이렇게 10 대입하면 100 마이너스 60, 즉 4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속도의 크기, 양수니까 그냥 4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즉 v 10의 크기는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가속도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을 해야겠죠. v 프라임을 해보면 그게 뭐가 된다? a가 되죠. 자, 얘 미분하면 10이고요. 뒤에 상수는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그냥 1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vt예요. 자, 그럼 at도 구해볼까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죠.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t가 1일 때 라고 하면 여기에 v에 1을 대입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근데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 절대값 v1에 지금 절대값을 씌워주면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니까 따라서 8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A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4예요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14, 속력은 8이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시간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에 대해서 볼 겁니다. 시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길이나 넓이, 부피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율에 대해서 비율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의 변함에 따라 길이가 변화하는 양은 결국엔 그 길이를 미분을 해주셔서 그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그 넓이의 변화량, 시간이 변함에 따라 넓이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ds, dt, 넓이를 미분해서 그 특정한 t에서의 그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부피도 똑같아요. 부피가 v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델타 v,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 부피는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양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어떤 물체 시각 t에서의 길이 l에 대한 식이 11t 제곱 마이너스 66t 플러스 33입니다. t는 4에서의 물체 길이의 변화율, 특정한 값을 알려줬죠. t는 4에서 변화율이라고 하면 미분을 해야 합니다. 미분해볼까요? 22t 마이너스 66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t는 4라고 했으니까 4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 마이너스 6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변화율은 22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20, 높이가 10cm의 원기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0.5cm씩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여야 돼요. 알겠죠? 높이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0.2t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t는 30에서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자,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몇 초 0.5cm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초 후라고 하면 1초에 0.5씩 줄어드는 거고 t초 후면 0.5t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원래 20이었는데 20에서 마이너스 0.5t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자, 0.2t씩 늘어나요. 얘는 t초 후에 0.2t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플러스인 거죠. 그렇죠? 자, 건널비는 밑넓이의 2배 하고 옆넓이는 따로 해주셔야죠. 자, 그럼 밑넓이는 뭐냐면 파이 곱하기 20 마이너스 0.5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옆면의 넓이는 밑에 있는 둘레와 높이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높이 같은 경우에는 10 플러스 0.2t고 그 다음에 여기 둘레에 바로 이 20 마이너스 0.5t가 들어가야죠. 20 마이너스 0.5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랬을 때 얘를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얘를 전개를 해달래요. 얘를 전개를 해달래.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미분해서 S식을 미분을 해서 T는 3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얘를 편의상 지금 2 그리고 곱하기 파이 20-0.5T를 하려면 선생님이 20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전체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냐면 400 그리고 마이너스 10T가 2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0T 플러스 4분의 1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2파이 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 20-0.5t를 선생님이 20-2분의 1t라고 바꿔줄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거는 10 플러스 5분의 1t 이렇게 됩니다. 10 플러스 5분의 1t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가 200 그리고 마이너스 5t 플러스 4t 마이너스 t가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묶어줄 거냐면 2파이로 묶어줄 거야.
자, 이 파이로 묶어주면 200, 400, 600 그리고 마이너스 20t, 마이너스 t 그럼 마이너스 21t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t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에서 통분을 하면 20분의 5의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분의 지금 2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20분의 3t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20분의 3t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 파이로 묶었을 때 선생님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소수로 적혀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분수로 바꿨어요. 600 그리고 마이너스 21t 그리고 플러스 20분의 3t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건널비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t에 대해서 미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파이 그대로. 자, 600은 미분해봤자 사라지지. 사라져.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1이 남아있고요. 얘 미분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플러스 10분의 3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 내려오면 약분 10분의 3t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t가 30일 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다 30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2파이 마이너스 21 플러스 10분의 3 곱하기 3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고요. 따라서 2파이 그리고 21에서 9를 빼면은 지금 12.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4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s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율, 특히나 t는 30일 때라고 하면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 변화율에 관련돼 있는 문제 풀어보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스텝 3 문제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